나는 한때 이름만 대면 강남에서 문이 열리던 여자였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빌딩이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지금 그 빌딩의 변기를 닫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금고를 털고 사라졌고 채권자 앞에서 무릎 꿇던 나는 단칸방에 갇혔습니다.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내 인생의 진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김명희입니다. 올해 64세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두 진짜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한때 직원 200명을 거느린 건축회사 대표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제 이름이 새겨진 12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죠.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 건물. 제가 지은 건물들이 서울 곳곳에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제 것인 줄 알았어요. 설계도면을 보면서 이 건물도 내가 짓는 거야 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김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죠. 명품 가방에 수입차, 강남의 펜트하우스. 제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08년 그 지긋지긋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5년을 함께한 남편의 배신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금고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수십억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젊은 여자와 함께 사라진 거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없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채권자들은 매일 회사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해결해 드릴게요. 건축업계에서 명의 건설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평생 남에게 머리 한번 숙인 적 없던 제가 채권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고 200명의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갔죠. 그렇게 저는 서울 변두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12평짜리 원룸이었어요. 펜트하우스 화장실보다도 작은 그 방에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정말 막막했어요. 64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력서를 써봐도 전 명의건설 대표이사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망했으니까요.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싶어도 업계에서 제 소문이 다 났을 테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온갖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마트 계산대, 식당 서빙, 아파트 경비원. 하지만 어디서도 64세 여자를 반겨주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나이가 좀.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보증금 빼면 가진 돈이 고작 100만 원 남짓.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청소 일자리 공고를 보게 됐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경력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5년 전에 설계하고 직접 시공했던 그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이게 운명인가?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직접 지은 그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건물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이제는 그 건물을 걸레로 닦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면접 보러 갔던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1층 로비에 들어섰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던 그 복도를 이제는 면접 보러 온 청소부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김명희 씨시죠?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시선을 참을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설계하고 지은 빌딩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청소 도구를 들고 빌딩에 들어갔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5년 전 준공식 때 제가 직접 선택했던 대리석 바닥을 이제는 걸레로 닦아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전 직원들은 이미 다 그만뒀지만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줌마, 여기 휴지통 좀 비워주세요. 엘리베이터 청소 언제 할 거예요? 반말에 명령조의 말투.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화장실 청소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용 화장실을 사용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고 있는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우리 회사 청소 아줌마. 진짜 웃겨. 맨날 슬픈 표정으로 다니면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그냥 청소부잖아. 허세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참고 또 참고. 매일이 그런 식이었어요.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월급은 나왔거든요. 150만 원. 예전에 하루에 쓰던 돈보다도 적었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겨우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의실을 청소할 때마다 들리는 대화들이었죠. 젊은 직원들이 모여서 주식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야, 너 삼성전자 샀다며? 지금 팔아야 하는 거 아냐?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실적 발표 나오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반도체 업종이 좀 이상하지 않아? 중국 쪽 이슈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잘했던 게 바로 시장 분석이었거든요.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회의실을 청소하러 갔는데 마침 대리급 직원 몇 명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형,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K뉴딜 관련주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거? 나도 관심 있어. 특히 친환경, 에너지 쪽.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 내가 보기엔 태양광 관련주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 지원도 늘어날 거고. 저는 걸레질하는 척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였거든요. 그런데 형, 진짜 문제는 타이밍이야.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맞아. 나도 그게 제일 어려워. 작년에 LG화학 놓친 거 지금도 후회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했어요. 아, 이거다. 건축업계에 있을 때 부동산과 건설주 동향을 늘 체크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전 사업할 때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인터넷을 뒤졌어요. 낡은 노트북으로 정부 정책을 찾아보고 관련 기업들을 조사했죠. 손가락이 다 아플 정도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게 맞다는 걸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 K뉴딜. 특히 건설업계에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관련주와 친환경 건축자재 쪽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을 빼면 통장에 남은 돈이 겨우 10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이 100만 원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만약 잃으면 정말 끝이에요. 보증금까지 깨먹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한 달간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건설주와 관련주들을 찾아봤죠. 건축업계에 30년간 몸담았던 경험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눈에 띈 게 친환경 건축자재 업체들이었어요. 정부가 그린 뉴딜을 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건물이 친환경 기준을 맞춰야 할 거잖아요. 제가 건축할 때도 항상 자재업체들과 긴밀하게 일했거든요. 이 회사들 분명히 오를 거야. 그 중에서도 한 회사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친환경 단열재를 만드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채 비율도 괜찮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100만 원. 이 돈이 제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만약 잃으면 정말 끝이에요. 어느 날 밤, 정말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배신자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명희야, 넌 이제 끝났어. 64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정말 끝난 인간인가? 아니야. 나한테는 아직 30년의 경험이 있어. 포기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새벽 결심을 했어요. 100만 원 중 50만 원만 투자하기로 했죠. 나머지 50만 원은 만약을 위해 남겨두고요. 떨리는 손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했어요. 64세에 처음 해보는 주식 투자였죠. 증권회사 직원이 신기한 듯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늦었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계좌를 만들고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더 지켜봤죠. 그 친환경 단열재 회사 주가를 제가 분석한 대로라면 분명히 오를 타이밍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0년 7월 1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주가를 보니까 장중에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이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친환경 단열재 50만 원 어치 매수. 클릭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날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셋째 날,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5% 상승, 10% 상승. 이게 뭐야?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50만 원이 55만 원이 되고 또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1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핸드폰으로 주가를 확인했죠. 해외 선물 시간에도 관련 뉴스를 찾아봤어요. 일주일 후 주가는 30% 올랐어요. 50만 원이 65만 원이 된 거죠. 15만 원의 수익. 청소부 월급의 10분의 1이 하루아침에 생긴 거예요. 그 15만 원을 보는 순간 정말 전율이 돌았어요.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30년간 건축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15만 원의 수익이 났을 때 바로 팔았어요. 65만 원을 찾아서 50만 원은 다시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머지 15만 원으로 다른 종목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 타겟은 철강제 관련 업체였어요. K뉴딜 정책을 보니까 인프라 확충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더라고요. 도로, 교량, 철도. 제가 건축할 때 늘 다뤘던 분야들이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오를 거야.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갔어요. 15만 원 전부를 한 종목에 투자했죠. 결과는 2주 만에 40% 상승했어요. 15만 원이 21만 원이 된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손실을 본 적도 있어요. 처음 투자했던 50만 원이 45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건축업계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시 기회를 노리는 거죠. 더욱 신기한 건 회사 직원들의 대화가 제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를 그냥 청소 아줌마로만 보니까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요즘 건설주 어때?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풀어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그거 나도 관심 있어. 특히 재건축 관련주들. 매번 회의실을 청소할 때마다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들이 흘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금보다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형, 스마트시티 사업 아시죠? 정부에서 엄청 밀어줄 예정이래요. 아, 그래요?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는데요? IoT, 빅데이터 쪽 업체들, 그리고 건설사들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바로 스마트시티 관련주를 조사했어요. 제가 건축업을 할 때도 스마트 빌딩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IT 기술과 건축이 만나는 분야였으니까요. 며칠 뒤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예산 대폭 증액 발표를 했어요.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죠. 저는 미리 사두었던 덕분에 하루 만에 30만 원의 수익을 봤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패턴이 생겼어요. 낮에는 청소부로 일하고 밤에는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였죠. 회의실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제 경험과 감각을 더해서 투자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투자했던 5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4배가 늘어난 거죠. 그 200만 원을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해낼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빚은 여전히 수억이 남아 있었고 생활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청소 일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젊은 직원들이 무시하거나 반말을 해도 너희들이 흘린 정보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뭐라는 마음으로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2021년 초 회의실에서 들은 대화였죠. 부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 정책 보셨죠? 응.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건설업계도 완전히 바뀔 거야. 친환경 건축자재는 기본이고 이제 제로에너지 건물이 의무화될 거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제로에너지 건물. 제가 건축업계에 있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분야였거든요. 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고효율 단열재.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밤새워서 조사했어요. 탄소 중립 관련 기업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 친환경 건축기술 회사들. 30년간 쌓아온 건축 지식이 총동원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아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작은 회사 하나를. 지열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기술력은 뛰어난데 주가가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이 회사 대박 날 거야. 이번에는 과감하게 갔어요.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투자했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였어요. 결과는 3개월 만에 300% 상승했어요. 150만 원이 450만 원이 된 거죠. 처음 가진 돈 50만 원의 9배였어요. 그때부터 제 투자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신기한 건 제 감각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안목. 건축업계에서 30년간 기업들과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투자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주식으로 100만 원 날렸어. 어떡하지? 친환경 관련주 샀는데 계속 떨어져.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용돈 좀 보내줄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얘야, 내가 산 그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잘못된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텐데. 실제로 그 종목은 한 달 뒤에 50% 올랐어요. 저는 그 종목을 미리 사두었던 덕분에 또 큰 수익을 봤죠. 1년이 지나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투자 원금이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청소부 월급 150만 원으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그때부터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가장 이자가 높은 사채부터 먼저 갚았죠. 채권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김 사장 어디서 이런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투자에 방해가 될까 봐서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회사에서의 제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평범한 청소부였죠. 젊은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아줌마, 여기 커피 엎질러졌어요. 빨리 치워주세요. 네, 금방 치워드릴게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 월급보다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더 많을걸?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제 통장 잔고는 1억을 넘어섰어요. 1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까지 청소부로 살아야 할까?
그런데 그때 정말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회의실을 청소하는데 젊은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났어. 우리 회사 부도 낼 수도 있대. 뭐, 갑자기 왜? 코로나 때문에 건설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잖아. 대출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설계하고 지은 이 빌딩에서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니.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 빌딩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서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은 건물을 내가 다시 사면 어떨까?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MH빌딩 매매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그런데 워낙 고액이라서 매수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세요?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계약 가능합니다. 중개업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30억짜리 빌딩을 현금으로 사겠다는 64세 할머니라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제가 가진 돈으로는 30억을 다 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계산해보니까 가능했어요. 1억을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는 거였죠. 제 투자 수익률을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날, 정말 손이 떨렸어요. 5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죠. 그때는 사업가 김명이었지만 이제는 투자자 김명이었으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빌딩 열쇠를 받았을 때 중개업자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업은 뭘 하실 예정이세요? 당분간은 현재 입주업체들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그 회사도 그대로 두려고 했거든요.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빌딩을 산 다음 날부터도 평상시처럼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제 건물에 제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야, 들었어? 우리 건물 새 주인이 생겼대. 진짜? 누가 샀는데? 모르겠어. 근데 임대료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가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임대료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올리지 않겠다고 한 건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지.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신중했어요. 투자는 계속 잘 되고 있었고 빚도 절반 이상 갚은 상태였거든요. 섣불리 정체를 드러냈다가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젊은 직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이 드니까 일도 못하네.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젊은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그날 저녁 결심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겠다. 사실 제가 몰래 준비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새로운 건축회사 설립이었죠. 이번에는 친환경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요. 제가 투자하면서 쌓은 네트워크와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요. 회사명도 정했어요. 그린테크 건설.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이름이었죠. 몇 주 뒤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청소하던 그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거든요. 회의실을 청소하러 갔는데 대표이사부터 임원들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문 닫아야 합니다.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새 프로젝트라도 따와야 하는데 요즘 친환경 건축만 찾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거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다음 날 저는 평상시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실 앞에서 기다렸죠. 대표가 출근하자마자 말을 걸었어요. 대표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표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청소부가 갑자기 면담을 요청한 거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가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어서요. 대표실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어요.
3년 동안 청소만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과거에 건축업을 했었습니다. 대표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회사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친환경 건축 시장으로 진출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친환경 건축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술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회사를 준비 중이거든요. 합작법인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대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그것도 제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하나 건네줬어요. 미리 만들어둔 그린테크 건설 대표이사 김명희 명함이었죠. 대표가 명함을 받아들고는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 빌딩 주인이 저예요. 그 순간 대표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3년 동안 자기 회사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이 건물주였다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청소부가 사실은 건물주였고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요. 특히 저한테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던 그 젊은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그동안 청소 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마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정식으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70%, 기존 회사가 30%의 지분을 갖는 조건이었죠. 합작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일이 정말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들이 빛을 발했거든요. 가장 먼저 연락한 건 그 지열 시스템 회사였어요. 제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그 회사요. 안녕하세요. 그린테크 건설 김명희입니다. 협력업체로 함께 일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회사 대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들한테 꾸준히 투자해준 개인 투자자가 이제는 건설업체 대표가 되어서 연락을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친환경 단열재 회사, 태양광 업체, 스마트 빌딩 시스템 업체. 제가 투자했던 모든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이 회사들도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투자자였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친환경 오피스텔이었어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30억 규모의 공사를 맡게 됐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냥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짓는 거였으니까요. 무엇보다 기존 회사 직원들의 변화가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저한테 무례했던 그 젊은 직원이 가장 열심히 했어요. 친환경 건축 기술을 배우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6개월 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됐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건축업계의 새로운 강자, 그린테크 건설. 친환경 건축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여성 CEO.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5년 전에는 파산한 건축업체 대표였는데 이제는 친환경 건축의 선구자라고 불리고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주식 투자도 계속 잘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투자 원금이 10억을 넘어섰어요. 건축업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수억 원의 빚이 완전히 정리된 거죠. 채권자들에게 마지막 돈을 갚으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개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3년 전 청소부 일을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해 보였어요.
단칸방도 이사했어요. 이번에는 강남의 새 아파트로요. 예전 펜트하우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곳이었어요. 새 집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주식 계좌를 확인하려고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총 자산 15억.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15억까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옛날처럼 사치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진 것 같았어요. 바닥을 경험해봤으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청소부 일을 했던 3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만나본 사람들, 들었던 이야기들, 느꼈던 감정들.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든 자산이었죠. 어느 날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원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친환경 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바닥에서 일어선 것도 의미 있지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게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또 어느 날에는 배신했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명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더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3년 후 그린테크 건설은 업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회사가 됐어요. 전국에 친환경 건물 50여 개를 지었고 직원도 500명이 넘었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지은 건물들이 탄소 배출을 30%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환경도 지키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도 계속 성공적이었어요. 이제는 총 자산이 50억을 넘어섰죠.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대신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10억씩 기부하고 있어요. 특히 중년에 인생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요. 예전처럼 청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찍 와서 하루 계획을 세우는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분들 중에도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눠드리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드려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모두 실제로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걸 제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건축업계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64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깨달은 노하우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신호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았는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